연매출로 따지면 한 20m 됐던 것 같고, 한 달에 뭐 이것저것 빼면 한 3천만 원 정도? 돈 많이 버는 게 말이 되냐, 또 할머니 할아버지 팔아서 돈 버냐 해가지고, 뭔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돈 없이 순수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해야 된다. 사회복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뭔가 문제가 되나? 어르신! 갑시다. 꽃구경 가야지,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돼. 좋은 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렇게 좀 답하시겠어요? 좋은 일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해질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럼 출근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저는 출근하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가거든요. 간단하게 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광주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만 36살 신승준입니다. 그러면은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다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르신은 대부분 70대 후반부터 80대, 90대까지 좀 몸이 아프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센터에 나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를 좀 재밌고 즐겁게 보내다가 집에 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 유치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노인 네네. 유치원? 네네. 정식 명칭은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 네. 픽업을 이런 시간에 가시네요? 7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그분들은 아침 잠이 없으십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창 일어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어르신들 보호하는 센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유치원 개념처럼 통학 개념이고, 요양원은 잠도 잘 수 있는 생활시설인 거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10년 되셨어요? 네네네. 주위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와, 했죠. 어딜 가든 주간보호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도 많이 모르시지만, 그게 뭐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니는 유치원이야. 그냥 다들 하는 말이 그래 되게 고생한다. 근데 사실 고생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런 말을 별로 듣기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달갑진 않았구나. 네네네네. 근데 요새는 되게 멋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네. 여기저기 매체도 많이 나오시고 네네.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 기사도 많이 뜨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나 오래 하고 버티면 맞아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이따가 보면 네.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어떤 게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거나 그런 행동을 하시거든요.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왔습니다. 어르신! 갑시다. 꽃구경 가야지, 어르신. 너무 일찍 왔나? 타십시다. 네, 어르신. 거의 다 왔어요. 종신 어르신! 다 타셨네. 센터로 갑시다. 도착했습니다. 잠깐만요. 다 같이 갑시다, 동무들이랑. 여기 잠깐만 앉으시고. 어르신들 엄청 또 많이 오셨네요. 지금이 등원 시간이에요. 사실 등하원 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이게 어플로 체크가 또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오늘 몇 분이 나오시는지 뭐 이런 것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네요. 1호점은 오늘 한 60분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내려갈게요. 애기가 이제 50일 돼가지고 새벽에 막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상태 이게 일기처럼 한 주에 뭐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런 것들 뜨거든요. 제가 70대 후반부터 있다고 했잖아요. 만 나이거든요. 90대가 3분의 1입니다. 95세도 있으시고요. 70대도 뭐 좀 사와가지고 먹겠습니다. 이게 다 문을 여실까봐 비밀번호로 잠금이 되어 있네요. 네네네. 그 치매 증상 중에 배회가 있는데 자기가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속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배회로 막 나가셔가지고 실종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오픈하셨을 때 욕 같은 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때 공개하셨던 수익은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연매출로 따지면 한 20m 됐던 것 같고, 한 달에 뭐 이것저것 빼면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제목이나 썸네일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 3천만 원 받는 청년 뭐 이렇게 떴어요.
어쨌든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생각보다 후킹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 이번에 기사가 또 많이 뜨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도 이제 보고 영상도 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이제 돈 번다고 약간 비난도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국의 특이한 문화 중에 뭔가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이게 맞나라고 사회적으로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뭔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돈 없이 순수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해야 된다. 사회복지를 하면 그나마 잘 되면 공무원인 거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되나? 특히나 요즘 세대는 돈을 많이 버는 데에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도 똑똑한 애들이 많이 오고 해야 사회복지도 혁신이 일어나고 뭔가 변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건데 자꾸 언제까지나 희생과 봉사만 바라면 그런 친구들이 안 오죠. 그런 환경들이 바뀌어야 된다 봐요. 어쨌든 저는 가장 큰 동기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내가 선두에 서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젊은 사람들 많이 와. 좋은 일 하면서 돈 많이 벌자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출연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 많이 버는 게 말이 되냐, 너 할머니 할아버지 팔아서 돈 버냐, 그 욕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배 아픈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직에 계신 분들, 동료인 거죠. 대부분 나이가 50대 60대 실무자분들은 그렇게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직원분들 복지나 이런 것들 신경 써드린다 해도 파이가 정해진 걸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눌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처음에 영업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욕을 먹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어르신들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셔요. 세금 축낸다,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좀 답하시겠어요? 좋은 일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해질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복지사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고객이 2명이에요. 보호자가 주로 돈을 내죠. 근데 서비스 제공자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좀 많이 덜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던 게 50대, 60대 이상을 만나야 돼요. 20대의 나이에 그분들을 어디서 만나? 그래서 처음에 막 부채 만들어가지고 복지관들 막 찾아다녀가지고 부채 나눠드리고 재작년에 처음 찍었을 때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한 180만 나왔던 거 맞아요. 기억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자식을 잘못 키웠네, 자식이 돈밖에 모르는 애로 키웠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못 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제 출석하시고 체조를 하세요. 건강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어르신들 어제 이거 가지고 운동하셨죠? 오늘 또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하셔도 돼. 이따가는 또 재활운동 시간이어가지고 기구 세팅하고 있어요. 아, 여기 또 재활운동. 네네. 어르신 일정은 이제 체조 끝나면 재활운동하고 물리치료 하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시거든요. 다양하네요. 네네네. 어쨌든 이것도 경쟁이다 보니까 저는 또 서비스 제공자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리고 이 사업이 지방일수록 더 좋은 게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크니까요. 어차피 강남 할머니가 내는 돈이나 여기 광주 할머니가 내는 돈이나 똑같아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에 얼마 받아라 라고 딱 정해주거든요. 이 근방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나라도 더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해서 그게 뭔가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시나요? 1호점, 2호점 합치면 8, 90분 정도, 총 140분 정도가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두 개 지점 합치면. 어르신분들이 그냥 이용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 좀 이용하세요? 치매에 대한 가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치매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전국의 구단위에 치매 안심센터라고 치매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뭐 이런 센터가 생기면서 이분들도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 좋겠다, 주에 3번이라도.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6등급이라고 하면 숫자가 낮아질수록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보통은 3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가 오시죠.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다, 바우처 형태로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고, 이분이 하루 이용하시면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에서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어쨌든 간에 이것도 경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또 그쵸, 노력을 많이 영업이죠. 하시네요.
영업을 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표자를 파는 거거든요. 결국에 사람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뭘 팔 수 있을까? 뭔가 매력이 있던가. 근데 매력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려고 공부를 많이 했죠. 대학원도 그렇게 해서 갔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거죠. 여기 시설이나 어떤 서비스들을 더 제공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잘 될 수 있었던 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 시장에 많이 없어요. 어떤 사업이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요. 요새는 잘 파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좀 많이 필요한 직업일 거라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명씩 오니까.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거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근데 애초에 말씀하셨던 태도의 문제인 거죠. 안 좋아하는 거를 계속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들을 안 좋아하는데 돈 때문에 해야 된다? 오래 못 가거든요. 이 일을 해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겪어보고 뭔가 이런 인류애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 라고 하면 하셔도 된다. 저렇게 운동을 보조해주는 저런 재활 네네네. 처음 초창기 때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지 않았을 때 뭔가 돌봐주기만 하면 끝이었어요. 공급이 계속해서 생겨버리니까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뭔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을까 했을 때 2차적으로 부과된 게 재활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오랫동안 해오시는데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직원 선생님들이고 제가 대표자긴 하지만 제가 나이가 훨씬 더 어리잖아요. 어머님들을 뭔가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이 때로 되기도 하니까 더 이해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나를 어려워하고 저도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어려워요. 10년이 됐는데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텐데 노인복지 산업이 어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인 산업은 엄청 커요. 그 중에서 돌봄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이 아니면은 보편적인 복지 산업이다 보니까 커질 거다. 시니어 산업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돈을 낼 수 있는 시니어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받는 서비스들, 실버타운 그런 산업은 계속해서 커질 건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죠. 이 산업이나 이 사업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혁신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두 가지예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제도가 지속성 있게 오래 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도 결국에 노인이 될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서비스들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 국가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나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면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이거 2호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르신분들 이용하시는 시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치매와 관련된 인지교육 재활운동, 치매가 더 악화되는 거를 좀 늦춰야 된다 해서 여기는 그걸 공부하는데 주로, 그리고 식사하는 거, 그리고 저기는 운동하는,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눠졌고, 그리고 저기는 물리치료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조교가시고, 여기서는 운동하시고.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스모비 이렇게 체육 운동하는 거 있죠. 시니어 건강 관련 컨텐츠 개발을 해요. 따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조그맣게 하다가 카메라가 모듈이 있어 가지고 사람 동작 인식을 하거든요. 어르신이 팔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만큼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찜질방. 네. 안에 들어가서 찜질하실 수 너무 좋은데요? 있게끔. 네. 이야. 오늘 또 이렇게 새벽부터 해서 네. 촬영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너무 즐거웠고 주목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채널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꿈이나 목표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모시는 어르신들이 이것저것 다 합쳐봤자 한 200분 되시거든요. 여기다가 공을 좀 더 많이 붙이는 거.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영업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를 주는 사람들, 그리고 더 뛰어난 사람들은 필요 없는 물건도 필요하게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저를 욕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을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는 이전 세대에서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촬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